자, 반갑습니다. 배동산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의 배동산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한국 경제 그리고 부동산 핵심 정리. 먼저 이 미국을 놓고 본다면 미국 하면 이렇게 생각나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죠. 아메리칸 퍼스트주의, 즉 미국 제일주의로 앞으로도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선이 있죠. 그 제가 보는 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당선된 가능성이 아주 높다. 민주당에서 나온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공식 출마를 했는데요. 과연 그가 미국에 있는 백인 남성들의 표를, 이 트럼프의 표를 뺏어올 수가 있을지 아마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본다면 가장 민주적인 국가, 또 가장 정의로운 국가가 뭐 미국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그냥 미국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그냥 딱 생각하는 게 그나마 뭐 민주화가 됐고 좀 정의롭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근데 그 속을 또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백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또 우월주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백인들 또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좀 이런 성향이 좀 있죠. 좀 개인주의 성향. 일단은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생각이 좀 저변에 좀 깔아져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뽑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0년까지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2020년 11월 3일 날 미국 대선에서 또다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앞으로 세계 경제 더 휘청거린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뭐 말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거는 거의 뭐 80%는 수출이고 20%는 국내 경제인데 수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차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계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우리나라가 잘 돌아갈지가 좀 의문이 된다는 얘기죠. 다음 화면 보시면 정부 의도는 좋았지만 의도는 좋아요. 항상 뭐 어떻게 보면 좀 가난한 사람들 또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을 위해서 뭐 최저임금을 뭐 급격하게 인상을 시킨다거나 뭐 소득 주도형 성장을 해가지고 뭐 한다. 또 뭐 52시간 근무를 한다. 이런 거 좋아요. 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이루다 보니까 이 생각만 좋다는 거 아닙니까? 막상 이렇게 좋은 생각을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발표를 하고 또 실행을 해보니까 이 경제적 효과가 다가오는 게 이러한 선의가 오히려 악의로 다가온다는 거 아닙니까? 즉 좋은 의도로 가지고 정책을 폈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한테 오히려 고통과 고난과 힘듦을 오히려 더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런 중심의 정책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펼쳤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죠. 거기다가 부동산 규제 정책, 이제 수출 경기도 휘청하고 앞으로 수출도 안 되고 그러면 국내 경기라도 줘야 되는데 그럼 국내 경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또 건설 경기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처럼 부동산 규제 정책을 하고 또 1년, 2년 뒤에 건설 경기를 푼다, 완화 정책을 한다. 요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의도는 좋아요. 이 부동산을 좀 잡는 것도 부동산 규제 정책도 좀 좋긴 좋은데 미리 처음부터 강력하게 나왔으면 요 단계까지는 안 갔다. 처음에 너무 좀 흐지부지 하다가 이제 와서 뭐 이렇게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좀 때가 늦었다라는 생각 들고 지금 정부의 정책들이 경제 정책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에 발목만 잡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라는 걱정을 한번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걱정을 왜 하냐라고 하면 먼저 이 수출액이 감소하는 거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작년 대비해서 적게는 2%, 많게는 11.4%나 지금 수출이 이렇게 감소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수출이 이렇게 감소되는데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 또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주의, 그리고 유럽 경기의 불안, 이런 것들이 믹싱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더 큰 충격이 다가올 것이냐. 지금까지는 반도체로서 먹고 살았다면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아진다면 지금 조선이 잘 나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자동차가 잘 나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국내 건설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국내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잘 나가는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지금 잘 되는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화면 보시면 15조 6천억대에서 6조 2천억대로 무려 64%나 이렇게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이 굉장히 높은 수치 아닙니까? 거의 뭐 9조 가까이나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얘기죠. SK 하이닉스 또한 4조 3천억대에서 1조 3천억대로 68.7%가 하락했고요. LG화학 또한 6,500억대에서 2,700억대로 57%가 이렇게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수출이 감소되고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지금 감소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2019년 1, 4분기 경제 성장률은 지금 마이너스 0.3%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률 또한 마이너스로 지금 전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불안하면 당연히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가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2019년 5월 23일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한다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94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1195원에서 그나마 오늘은 좀 떨어져가지고 1194원 지금 이렇게 요 금액이 형성돼 있다는 얘기죠. 뭐 제가 이렇게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환율이 이렇게 오른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이 그만큼 위기다는 거죠. 즉 국내에 있는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흘러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한국의 경제가 앞으로 불안하니까 한국에 있는 돈들이 미국으로 다시 넘어간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달러의 가치가 증가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점은 앞으로 한 1250원대 요 단계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환율도 1100원대가 아니라 앞으로 1200원대에 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한번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제 KDI, 즉 한국개발연구원이죠. 거기서 나온 국내 총생산 증가율을 놓고 보면요.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 이제 평균 경제 성장률이 7%대, 아주 높았죠. 그런데 200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 하반까지는 평균 성장률이 4.4% 성장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2011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평균적으로 3.0%, 즉 3%의 성장률이 유지하다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2019년, 2020년도부터는 이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는 거죠. KDI의 장기 경제 성장률 전망, 이 시나리오 1을 본다면 2010년대의 생산성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대에는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1% 후반 정도에 머무를 것이다. 즉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7%대에서 4%대 그리고 3%대에서 앞으로는 2020년대부터는 1%대에 머무를 것이다라는 좀 비교적 암담한 그런 경제 성장 전망을 한다는 얘기죠. 이 두 번째 시나리오를 본다면 우리나라 경제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역동성을 회복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2020년대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2%대 초중반 수준으로 될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 두 번째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가 미루어 볼 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2020년경에는 전망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 이 현재 부동산 상황입니다. 분명히 2018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하여 부동산 경기는 좋지 않습니다. 뭐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어떻게 보면 초강력 대책들을, 규제 정책들을 계속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침체기에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방이 됐든 서울 수도권이 됐든 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 상승한 여파에 따른 어떻게 보면 피로감, 여기서 말한 피로감은 뭐냐라고 하니까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올라가더라도 뭐 한 자리 숫자 정도 올라갔다라고 하면 부담감이 없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 또 수도권 일부 지역 같은 경우 1년에 뭐 몇 억씩 올라가니 어떻게 보면 뭐 올라가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피로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보면 뭐 상승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하고 하락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뭐 대립관계, 뭐 어떻게 보면 줄다리 관계, 즉 상승한다라고 하면 매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부동산은 하락할 것 같다라고 하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에 막 매물이 증가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매수자가 막 또 나타나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현재는 이렇게 상승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과 하락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의 힘교력이 장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튼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앞으로의 경제 흐름 또 앞으로의 부동산 흐름을 예상해 본다면 하락론의 입지가 조금 더 우세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왜냐라고 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경제 성장률이 계속 올라가고 국내 경기도 호황이고 그러면 경제 성장률만큼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니까 주변 사람들 장사가 잘 돼. 먹고 살만해.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또 수익을 창출해.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정책도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부동산 거래를 촉진시키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라는 거예요. 즉 부동산을 사고 팔아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줄게. 취득세 인하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막 거래를 촉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본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장세해야 돼요. 즉 이 시중에 있는 풍부한 돈이 어디로 흘러가야 된다? 부동산으로 돈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긍정적이어야 돼요.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이 반도체 이게 수출 이거로 얼마나 경기가 좋았습니까? 그동안. 또 얼마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도 그동안 많이 좋았지 않습니까? 또 돈이 돈을 부르듯이 이 시장에 있는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으로 얼마나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고 수도권이고 지방 대도시 간에 이 부동산 가격이 다 상승했지 않습니까? 요것 또한 과거 정권에서 뭐 했다? 부동산 정책을 계속 풀어준 거예요. 이명박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계속 부동산 경기를 풀어가지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 경기를 호황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계속 풀었다는 얘기죠. 그러한 여파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그러나 2020년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 부분에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어요. 국내의 경기는 불황입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막 피고 있어요. 그리고 상기 신도시 등 계속 공급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니 부동산 거래가 축소, 즉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다가 부동산에 투자해도 지금은 불안해 라고 생각하는 투자 심리가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의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지금처럼 흘러갈 가능성, 즉 약보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요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부동산에 투자를 하신다고 가정을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투자에 있어서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2020년 한국 경제와 부동산을 놓고 본다면 저는 어렵고 힘든 시기가 도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이렇게 국가가 휘청휘청거리는 이런 시기, 또 부동산을 투자를 해도 재미가 없는 이런 시기, 이런 시기에 대한 생존 전략은 아주 간단하죠. 열심히 일하시고요. 그냥 아껴 쓰시고 공부 열심히 하고 투자를 자제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생존 전략에 대해서는 국가 부도의 징조 생존 전략을 꼭 한번 시청해 보시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